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전편. 꿈을 현실로 이끄는 멘토링. 집에만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밖에 있는 풍경을 조금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눈의 피로도 풀 겸,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듣고 보아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어린 시절 여러분은 주위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넌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아마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두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치워두거나 미루어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죠. 그때부터 형성된 제한적인 조건들은 차츰차츰 그리고 아주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두리번거리게 되죠. 또 정작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꾸 망설여지고 미루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느니 차라리 하지 말까? 그럼 마음속에 또 다른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넌 아직 그런 걸 배우지도 않았잖아. 하지마.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대로 또다시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두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나 운동화 끝을 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죠. 그러나 처음 운동화 끈을 맬 때는 어땠나요? 구멍에 끈을 집어넣는 것조차 어려워했죠? 그런데도 무수히 반복하다 어느 순간 그걸 터득하게 되죠. 운동화 끈을 자기가 묶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부모님들은 몇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야 했죠. 스스로가 묶은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들은 모두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호기심 천국이었죠. 언제나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놀이기구, 새로운 친구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창한 꿈도 있었죠? 아주 위대한 꿈. 그땐 정말 많은 것을 창조해내는 창조자. 그러나 지금은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하죠.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작은 노력을 옆으로 팽개쳐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 잘해서 꼭 성공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인 거예요. 잘해서 부모님이나 가족,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좋지 않게 비춰지거나 바보스럽게 보이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화센터 강의실을 잘못 들어왔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거나 무례하다고 할까 봐서라고 대답했대요. 두 번 다시 마주칠 이유가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에 대해 그렇게 집착하는데 하물며 잘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하지만 잠시라도 좋지 않게
또는 바보스럽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느낄 행복과 만족감을 포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땐 자신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몇 명은 나를 좋아할 것이고 몇 명은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해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만일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헐뜯는다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난 아무래도 착한 애가 아닌가 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리라고 진심으로 생각한가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도 자신을 가장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실제로는 오로지 자신의 시험 성적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최종적으로 경쟁할 상대는 다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꿈,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는 대단히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모두에겐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타협하고 대충 살고 되도록 쉬운 길을 찾으려 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무리에 휩쓸려 묻어가려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살기는 쉬워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하고 말이죠. 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인생에서 배워야 해야 할 것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당연히 기대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지금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어요. 성공과 실패 역시 지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갈림길이 결정되죠. 자, 반드시 가져야 할 10가지 성공 씨앗 중에 꿈과 목표, 성공을 이루는 인생의 지도, 나 자신을 이기는 힘, 끈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에너지, 열정, 더 큰 나를 만드는 힘, 노력, 인생을 바꾸는 힘, 습관. 그 중에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4번째,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책 선정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10대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실천편.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중에 목숨 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나무보다 숲을 보라. 일어나지 않을 걱정거리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경쟁 상대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 오늘 지금은 5번째, 부정보다는 긍정을 선택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예쁘죠? 봄인데 밖에 나가서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보내준 선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 위안을 얻고 있으니까요. 5번째, 부정보다 긍정을 선택하라.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보다는 추진력과 결단이 성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죠. 그런데도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강점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윌 갤로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플레이크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있죠. 윌 갤로그는 친구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거의 없으며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윌은 46이 되어서야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죠. 그 당시 윌은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의사인 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윌은 환자용 음식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플레이크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지 좀 더 오래 보관할 생각으로 밀을 끓이는 물이 든 단지 안에 넣어두었죠. 더운 열기로 밀이 부드러워지자 그는 그 밀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보았어요. 윌은 이렇게 만들어진 플레이크를 상품화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윌은 형에게 플레이크를 대량 생산해 판매하고자 설득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아요. 의사인 형은 동생의 아이디어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윌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로 결심하고 작업에 나서요.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들 우유에 이렇게 타먹는 켈러그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윌 갤러그가 형의 말대로 자신의 아이디어가 별것 아니라고 믿고 그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적은 돈을 받으며 평생 형의 병원에서 일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미지의 것, 새로운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죠.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절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난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 라기보다는 난 그 어떤 재능도 없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어 라며 아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해요. 온통 머릿속을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토머스 에디슨은 정규교육을 3개월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작업실에 불이 나자 지금껏 발명하면서 실패한 흔적도 같이 타버리니 오히려 잘 됐다며 화마에 휩싸인 작업실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불이 나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1년 후 추궁기를 만들어내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를 만들 수 없는 9,999가지의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키를 땅에서 재면 누구보다 작아도 하늘에서부터 재면 누구보다 크다. 작은 키를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때 유럽 대륙을 좌지우지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작은 키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며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찰리 채플린. 그는 5살 때 한 뮤지컬의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하지만 관객들이 던져주는 동전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과 계속되는 불행으로 인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고 얼마 후 어머니마저 정신병을 앓게 되죠. 어린 찰리 채플린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처지로까지 내몰려요. 지독한 불행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그는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구걸과 노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세계 최고의 배우다 라는 강한 믿음으로 견뎌냈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철없는 생각쯤으로 치부해버렸지만 그런 그의 믿음이 그를 구해냈어요. 그는 자신을 지켜준 믿음에 대해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고달픈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일찌감치 삶을 포기해버렸을 것이다. 비록 자신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경험한 삶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에어 조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전 NBA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혹시 아나요? 마이클 조던은 농구 선수로서는 단신에 속했어요. 학창 시절 작은 키로 인해 선발 출전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우연히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던 중 공중에 오래 머물 수만 있다면 키 큰 선수들을 따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부터 피나는 연습을 한 결과 엄청난 높이로 뛰어오를 수 있었고 그가 멋진 덩크슛을 선보이자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그는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300번의 개인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그 실패를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지극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실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결코 중심을 잃지 않았죠. 그것이 그를 농구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원천이 된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존감이 약해 낯선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령 낯선 세상과 마주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애가 이런 기회를 얻어본들 무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당연히 다른 친구들이 여러 개의 관문을 통과해 앞서가고 있을 때도 혼자서만 한 개의 관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거죠. 결국 나 혼자서만 뒤처졌어 라며 또다시 부정적인 결말을 내려요. 긍정보다 부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매번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습득된 하나의 습관이에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제약하는 건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바로 자신의 부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부정적인 생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만들고 패배적인 습관을 길들이고 끝없이 자신을 원망하게 하죠. 현재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바로 자신이 가진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일찍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더 높이, 더 멀리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할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멘토링. 자,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깊은 사색에 빠져보세요. 오늘도 파이팅!